불출마 선언하면서 몸이 가벼워졌을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에는 노무현 재단 관련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표현이에요. 차가 중고차가 있는데 한 10년 넘게 탔고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그런 중고차가 있답니다. 그걸 얼마에 샀느냐? 억대에 샀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뭐냐면 초롱이에게 가서 중고차 2010년식 소나타 20만 킬로미터 달린 것을 지금 1억에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건물,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가장 비싼 건물이 D타워, 종로의 D타워, 그다음에 뭐 잠실의 그런 건물인데 그게 800만 원, 평당 800만 원, 평당 1,100만 원인데 이제 노무현 재단 2,100만 원이어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들 다 건축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서울 종로에 노무현 그 센터 재단 이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비싸게 준 거다.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지금 그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노무현 재단 건축비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앞서 노무현 재단의 시민센터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종로구 평당 1,100만 원인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600만 원 건축비가 들어간 내부 장부가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추측이라고 일축한 재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20만 킬로미터를 달리 2010년식 소나타를 1억 원에 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연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의연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 19억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여가부에 별도 부담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게 노무현 재단 얘기 그리고 정의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 1일 김경률 위원은 이 공세 당시에 노무현 재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은 노무현 재단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인다. 혹세 무민하려 들지 마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기억연대 역시 김 비대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보조금 계좌에 자부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자체 예산과 달리 별도의 계좌로 관리가 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 국고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지출 내역서가 포함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개인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쪽에서 쭉 오래 이런 비판적 입장을 해왔던 곳이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지금의 여권, 국민의힘 관계단체나 여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분들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상 비판의 영역에서 좀 제외됐던 노무현 재단을 거론했다. 이게 지금 눈에 띄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비대위원회 모신 이유가 이제 이런 일 하라고 모신 거예요. 괜히 이제 김건희 여사 보고 뭐 마리 앙투아네트니 이런 이야기 하라고 모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는 그게 독일의 칼 슈미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나아가서 이제 노무현 재단 이런 걸 이렇게 공격해라 이런 이제 그 목적으로 저는 영입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노무현 재단의 의혹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정의연도 만약에 그 별도 계좌로 관리됐다면 그 계좌를 이렇게 공개하면 되잖아요. 제출했다고 할 게 아니고 국민 앞에 공개를 해라 이렇게 저는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저는 노무현 재단이 제일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그 유서 있잖아요. 예. 이게 너무 선합니다. 나를 갖다가 이게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놓고 절대 나를 이게 뭐 성역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본인이 진짜 유지잖아요. 근데 제가 봉하마을도 가보면 상당히 많이 꾸며져 있고 지금 이게 재단이 이렇게까지 운영될 화로 이럴 필요가 이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인지 그 유서에 맞는지 이런 의문은 들어요. 예. 그 이제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어서 아까 최 교수님이
뭔가를 받아 적으셔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역할이 바로 저런 거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다가 내부 뭐 이른바 내부 총치를 하느냐, 저렇게 노무현재단이라든가 외부를 향해서 하라고 영입한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중도층 확장의 목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편 내 편 싸우는 것보다는 네 편 내 편 가리고 공격하기보다는 내 편도 잘못됐으면 쓴소리도 해라 라는 목소리도 아직 남아있는 건 같아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김경률 활용법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론 이제 참여연대 때 조국 흑서 쓰고 조국 저격 쓰고 하고 그랬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장이 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노무현 재단을 공격합니까? 이제 노무현 재단은 지금 공격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격하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무현 사실은 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뭐 지지율이 낮았지만 여야 막론하고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론 상대방도 공격해야죠. 여러 가지 수치에 관련 내용 회계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중도 확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하고 하다가 돌연 불출마선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춘 논란 나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화면에 나오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더 큰 일을 한다, 더 많이 일을 할 거다, 뭐 짐이 가벼워졌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지적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혀 내부 얘기는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뭐 적과 동지 구별만 계속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김경률 활용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건 저는 선거 전략상 좀 아깝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측의 얘기 들어봤습니다.